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일부 매체에서 매우 놀라운 뉴스가 보도됐는데 아직 사실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해찬 전 대표에게 주라며 이화영 부지사에게 매달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화영을 통해 이해찬 전 대표에게 용돈 명목으로 2년간 매달 3천만 원씩 주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주장, 이화영으로부터 이 전 대표 사무실 비용 달라 말을 듣고 돈을 건넸다. (2년간) 매달 3천만 원이면 7억입니다. 김성태가 쌍방울 임원에게, 쌍방울 임원이 이화영에게. 하지만 이화영이 이해찬 전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입증된 바 없습니다. 쌍방울, 몽땅 다 현금으로 줘서 돈 전달 입증 증거가 많지 않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무근. 그러니까 김성태와 쌍방울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입장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게 사실이면 뭐 엄청난 일이죠.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세금 없이 3천만 원이면요. 연봉이 한 6억은 돼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년이면 7억 2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이해찬 대표한테 사후수뢰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돈 받는 거 먼저 다 편의를 갖다 봐주고. 근데 뭐 이해찬 대표가 쌍방울 공장 2017년, 18년 계속 방문했다,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사후수뢰죄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5월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언제 준 게 돈을 언제부터 준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기사에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동안 줬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했던 시기가 2020년 4월, 5월 2달이 걸리는데 이 2달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된다고요. 노웅래 의원이나 지금 문제가 되는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더 시리어스한 건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이거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로 신고를 했겠습니까? 증여세로 신고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국세청에서 나가지고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가산세 붙이고 하면은 수억에 해당하는 돈을 일시불로 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두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은 어쨌든 돈이 7억 2천만 원이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넘어간 거는 인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이화영 부지사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가법상에 뇌물이 1억만 돼도 무기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뇌물에다가 7억 2천까지 덮어 쓰게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 형량은 사실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그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 보도대로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게 이화영이 돈 달라고 해서 이해찬 어르신에게 줄 돈으로 3천만 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면 여러 가지 좀 상상이 드는 대목인데 저 돈이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만약에 전달이 안 됐다고 가정하면 김성태 주장대로라면 이화영이 이해찬에게 줄 돈이라며 김성태에게 돈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달이 안 됐다면 이를 배달 사고 내지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착복 이런 의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예 없는 얘기를 김성태가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 근거는 뭐냐면 2006년 12월 달에 사실은 바다 이야기 도박장 개설 사건으로 됐을 때
그때도 춘천지방법원에서 겨우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말하자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말이죠. 그때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제가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온 이해찬 전 총리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조심하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왔던, 즉 최소한 국회의원을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 돈을 줬을 때 받지 않았을 인물로 이해됩니다. 이화영 부지사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받고 자동차 받고 운전기사 받았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은 정황들과 함께 보도되고 있는데,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3천만 원을 요구할 만한 인물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뒤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 보좌관이 수행비서가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되니 자리를 알아봐 주라 한 정도를 얘기를 했을 거고, 쌍방울 트라이 공장에 중국 공장에 간 것도 그냥 협회 차원에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돈은 안 받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만약에 김성태의 주장이 맞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하자면 뭐 협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금화비 명목으로 김성태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은 일말에 있다. 착복했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직 기간 동안에 이화영 전 지사가 이해찬 그 전 총리에게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저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양수 의원님. 지금 검찰에서는 그 김성태 회장 측으로부터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측으로 월 3천만 원씩 넘어간 것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그 전 회장 개인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면 모 직원이 그것을 찾아서 재무이사한테 주고 재무담당 임원이 그것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했느냐를 이제 검찰에서 쭉 그 확인 언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구글 타임라인하고 이렇게 겹쳐 보니까 최소 8회는 그 진술과 일치하더라. 그러면은 이게 저 김성태 회장 측으로부터 이화영 전 부시장한테 월 3천씩 넘어간 거는 이건 사실이라고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돈의 목적이 이해찬 전 대표한테 주기 위해서 받아간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해찬 전 대표한테 넘어간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확증을 검찰이 해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줘놓고도 자기가 그냥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나중에 형량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질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이 아마 이런 돈 같은 거를 막 받으면은 안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거든요.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그리고 최측근인 사람이 현금으로 가져와서 대표님 이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줬을 때 과연 이해찬 대표가 그걸 또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는 데는 의심이 남기 때문에 요거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